딸이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비 사위가 변호사라는 말에 기대도 컸죠.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가 서로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결혼이 파혼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들과 제 감정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댓글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57세 김미숙입니다. 제 남편과 저는 결혼 후 작은 사업을 시작해 오랜 시간 동안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서울에 아파트도 마련했고 서울 중심가에 건물도 갖고 있어 임대료, 수입 등으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바쁘게 일하느라 딸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애정을 쏟았습니다. 우리 딸 수연이는 어릴 때부터 참 예의 바르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 칭찬을 많이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딸은 잘 자라서 훌륭한 어른이 되겠구나 생각하며 내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성적도 좋았고 대학도 원하는 대학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에도 알뜰살뜰하게 용돈을 관리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며 제 딸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성실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딸의 결혼에 대해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저와 남편이 바빠서 따뜻한 가정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이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할지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약 1년 전쯤 딸이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몇 번 저와도 만나 가볍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 집에 가끔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상훈 오빠한테 청혼 받았어요. 저도 상훈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벌써 결혼이라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딸이 행복한 얼굴로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예비 사위에 대해 말을 할 때면 우리 딸에게 참 든든한 남편이 되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도 좋고 딸에게 잘해준다니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비 사위에 대한 딸이 해주는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딸의 이야기를 듣다가 예비 사위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이 혹여나 결혼 후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나 시어머니 되실 분도 좋은 분이시겠지 생각하며 애써 걱정되는 마음을 지우려 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날 딸 수연이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딸이 성숙한 어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려 한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점에서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죠. 남편과 저는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비 사위와 시어머니 되실 분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분의 첫인상에 약간 놀랐습니다. 예비 사부인은 세련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분은 형식적인 인사를 하며 자리 잡았지만 그 태도에서 어딘가 높은 벽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사부인은 화제의 중심을 자신의 아들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르실 겁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다라고 칭찬을 많이 했고요. 저는 처음에는 자식 자랑이야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맞장구를 쳤죠.
정말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네요.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변호사가 된 것도 사실 제가 옆에서 얼마나 신경을 써줬는지 아셔야 해요. 저는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웠거든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점점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그분의 말투는 아들의 삶이 마치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집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변호사만큼 안정적이고 인정받는 직업이 또 있을까요? 아이들이 결혼하면 사돈댁에서도 자부심을 느끼실 거라 믿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최대한 미소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쩐지 딸과 우리 가족이 그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대화의 흐름은 계속 예비 사부인이 주도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혼자 키우다 보니 정말 힘든 순간도 많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커준 걸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참 잘했다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분의 태도가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혼수와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예비 사부인은 갑작스럽게 혼수 문제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변호사고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 결혼도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신혼집도 30평대 아파트 전세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사돈댁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물론 결혼 준비에서 혼수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저희 또한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비 사부인의 말투와 태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합니다만 서로 과하지 않은 선에서 형편에 맞게 협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마치 남편의 말을 무시하는 듯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협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신부 쪽에서 제대로 해야 나중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날 대화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분은 딸과 우리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기준에 맞추고 받으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딸에 대해서는 한마디 관심도 없이 오직 아들 자랑과 자신의 희생 이야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는 딸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인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대화가 계속 흘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식 준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자 그분은 다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식 장소도 이왕이면 강남에 있는 대형 호텔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숨을 고르며 분노를 억누르는 듯 보였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미소만 띠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 더 큰 갈등이 생길까봐 일부러 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그런 모습이 더욱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로서 딸을 보호해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상대의 거만하고 무례한 태도를 바로잡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딸의 결혼 준비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대신 무거운 걱정을 안겨준 자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예비사 부인이 요구하는 무리한 결혼 준비를 해줘야 할까? 아니면 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까? 그 말을 들으니 제 머릿속도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딸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고민과 갈등만 더 키우게 될지 그때는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제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부인이 요구했던 혼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투와 태도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한 주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그에 걸맞는 수준을 보여주셔야죠.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나 싶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기는 해. 아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그런데 요구가 좀 지나치다는 느낌은 있어.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연아, 그쪽에서 혼수 문제를 이야기하더라. 너도 들었지? 엄마는 그분 말씀이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네. 그런데 제 딸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도 알잖아. 상훈 오빠 어머니가 혼자서 상훈 오빠 키우셨다고 해서 자부심이 강하신 거야. 조금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딸의 태도는 냉정하다기보다 다소 순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딸의 말처럼 단순히 넘길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사부인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의상 안부 전화를 한 것인 줄 알았지만 대화는 금세 혼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사부인, 말씀드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아들 친구들이 다들 좋은 혼수를 받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너무 초라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를 강요하는 그분의 어조에 깊은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사부인, 저희도 최대한 예를 갖추고 준비해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원하시는지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30평대 아파트 전세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고 가구도 이태리산 좋은 걸로 해야죠. 그리고 예물은 롤렉스 기본에 우리 아들이 차고 다닐 만한 값진 것으로 부탁드려요.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혼수물품에 대해 나열을 하더군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요구는 너무 과했고 저희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저었고 딸은 처음에는 놀라더니 곧 사윗감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그쪽에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보수적일 뿐이야. 딸의 말을 듣는 순간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설득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혼수 이야기는 점점 더 구체화되었고 사부인은 점점 더 직설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두 집안의 만남이에요. 그만큼 양가의 수준이 맞아야 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분이 말하는 수준이 우리 가족을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갈등이 폭발한 날은 예비 사부인과의 마지막 통화에서였습니다. 그분이 다시 한번 혼수 항목을 나열하며 강요하자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사부인,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저희에게는 너무 과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결혼 후에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단호하게 말했죠. 결혼은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나중에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시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부인의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딸과 남편의 반응도 떠올랐습니다. 딸은 여전히 사윗감을 옹호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고 남편은 중간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홀로 그 복잡한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점점 자신이 없어.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싶기도 하고. 그 말에 저는 울고 싶었지만 겨우 눈물을 참았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비 사부인의 태도는 더 고압적이었고 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행복만을 바랐지만 그 행복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양가의 분위기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사건이 갈등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예비 사부인은 딸아이의 행복보다 혼수를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느냐에만 관심을 두는 듯 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새로운 요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사부인, 아들 방에 들어갈 서재 가구는 이왕이면 최고급 원목으로 맞춰주시겠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유럽 정도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처음엔 혼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계속 쌓여가면서 저는 점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사부인이 직접 작성한 자세한 혼수 리스트를 딸을 통해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예상 비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남편과 딸 앞에서 혼수 리스트를 펼치며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놀란 표정으로 말없이 리스트를 바라보았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식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적당한 호텔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부인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변호사인데 이런 평범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건 좀 아쉽지 않을까요? 강남에 있는 대형 호텔에서 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산 문제를 떠나서 딸이 원하는 방향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딸도 난감해하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도 솔직히 강남 호텔은 부담돼. 그런데 상훈 오빠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 저는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딸이 얼마나 그 집안의 요구에 끌려다녔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예비 사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부인, 결혼식 장소는 저희 아이가 원하는 곳으로 하면 어떨까요? 강남 호텔은 비용도 크고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네요. 그러자 예비 사부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의 얼굴이 달린 문제입니다. 사부인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갈등이 깊어진 건 딸이 저에게 처음으로 눈물을 보인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녁 식사 후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모르겠어.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면 내가 정말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다 잘 해결해 줄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결혼은 의미가 없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예비 사부인의 끊임없는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딸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저는 예비 사위인 상훈이와도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상훈이가 상황을 조금이라도 중재해 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상훈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내 어머니께서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 혹시 내 생각은 어떠니? 그런데 상훈이의 대답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상훈이의 태도는 너무나도 단호했고 딸을 위한 배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의 결혼 상대가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예비 사부인은 점점 더 강하게 요구했고 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딸은 차츰 예비 시댁의 요구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지만 예비 사위는 여전히 자신의 어머니의 편만 들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긴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딸의 마음을 얼마나 다치게 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결혼이 과연 우리 딸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혼수 문제, 결혼식 장소, 그리고 예비 시댁의 끊임없는 요구는 단순히 준비 과정의 스트레스를 넘어 딸을 점점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이 결혼을 미뤄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두면 딸이 결혼 후 더 큰 고통을 겪을 거라는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정점을 찍은 날은 결혼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양가가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날 사부인은 마치 전쟁에 임하는 사람처럼 굳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인사를 나눈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부인, 저희 아들이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쌓아온 위치를 고려해서라도 결혼식은 반드시 격식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쪽 친척분들도 기대가 크시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부인 예의를 차리면서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딸아이와 사위가 행복한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비 사부인은 제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아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두 집안의 수준과 균형도 맞춰야 하는 거죠. 그 순간 제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결혼을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음 섞인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딸이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저는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딸의 행복을 위해 더는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늦게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연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딸은 고개를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난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왜 모든 게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게 잘못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엄마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데 내 행복이 중요하지 않니?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결혼이라면 엄마는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 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런데 결혼을 멈춘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질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딸을 단단히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가 행복한 게 훨씬 더 중요해. 엄마는 내 편이야. 어떤 선택을 해도 끝까지 내 옆에 있을게. 딸은 한동안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과 상의한 후 상훈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며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몇 초 후 상훈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사부인, 무슨 일이시죠? 처음에는 그분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느긋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상훈이 어머니, 저희가 정말 고민 끝에 이 결혼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딸아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저희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결혼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말을 끝내는 순간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분의 목소리가 갑자기 격앙되더니 숨을 고르지도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니,
결혼을 멈추겠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황한 나머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상훈이 어머니는 더욱 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아들과 제가 한 건 뭐가 됩니까? 주변 친척들한테는 벌써 결혼한다고 다 말해놨고 지인들한테도 자랑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분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거의 울부짖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다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취소하면 우리 체면은 뭐가 됩니까? 저는 그 말에 순간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훈이 어머니, 저희도 정말 어렵게 내린 결정입니다. 딸아이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힘들어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분이 흥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힘들다고요? 결혼 준비가 다 그런 거지.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둬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들인 시간과 노력은 다 헛된 거라는 겁니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양가가 함께 행복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딸은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행복보다는 불안과 걱정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상대방은 목소리를 더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결혼이란 게 다 어려운 법이에요. 그런 걸 이겨내지 못하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도대체 왜 우리 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아들은 변호사고 어디 가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멈추겠다는 건 결국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더 이상 대화가 가능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짧게 사과의 말을 남기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 이 결정을 내린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길고도 힘든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딸의 마음이 괜찮을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에게 파혼 소식을 전하자 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두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 선택이 너를 더 행복하게 만들 거야. 후회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내 옆에서 다 함께 헤쳐나갈 테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딸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빛도 점차 밝아졌고 친구들과 만남도 다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 그제야 제 마음도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날 거야. 이번 경험은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 딸과 우리 가족의 일상은 서서히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파혼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온갖 말이 들려왔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요? 사돈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세상이란 결국 남의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딸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길 잘한 것 같아. 처음엔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알겠어. 그 집안에서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을 거야. 딸의 목소리는 한층 차분했고 그동안의 아픔을 스스로 극복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파혼이라는 경험을 한 번의 큰 배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내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겠다는 걸 깨달았어.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자식의 행복은 본인이 선택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부모의 욕심이 때로는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딸이 변호사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내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딸에게 어떤 부담으로 다가갔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양가 가족이 함께 맞춰가야 하는 과정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상대방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 결혼은 행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이번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딸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고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뿌듯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물론 딸에게도 아쉬움과 상처는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발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딸에게 자주 말합니다. 수연아, 너는 언제나 엄마의 자랑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 딸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부모로서 한 사람으로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이든 부모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